폭풍우 치는 밤바다. 파도에 휘말린 배 한 척이 바위를 향해 돌진합니다. 선원들의 절박한 외침이 바람에 묻힙니다. 그 순간 어둠을 뚫고 한 줄기 강렬한 빛이 나타납니다. 배는 방향을 바꾸고 위험에서 벗어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축물 중 하나, 1600년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선원들의 생명을 구했던 그 불멸의 빛, 알렉산드리아의 등대. 오늘 여러분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는 이 경이로운 건축물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바다와 하늘이 맞닿은 지평선 위에 우뚝 솟은 거대한 탑. 높이 120m, 현대의 40층 빌딩에 맞먹는 이 거대한 구조물이 어떻게 2300년 전에 지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 안에 숨겨진 천재적 기술과 지식,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인간 드라마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탐험하려 합니다. 세계 최초의 등대이자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공 구조물이었던 파로스의 등대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문명의 위대함을 상징했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들에게는 생명의 빛이었고, 적국의 함대에게는 알렉산드리아의 압도적인 힘과 불을 과시하는 위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빛의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밝혀질 것입니다. 본문 파트 1 등대의 탄생. 기원전 3세기 지중해의 중심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이 도시는 당시 세계 무역과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리아 항구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암초와 얕은 수심이 배들의 안전한 입항을 방해했죠. 프톨레마이오스 1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담한 결정을 내립니다. 파로스 섬에 거대한 등대를 건설하는 것.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당대 최고의 건축가 소스트라토스에게 맡깁니다. 불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지만 소스트라토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천재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현대적인 기계나 장비 없이 오직 인간의 지혜와 노동력만으로 120m가 넘는 거대한 탑을 바다 위에 세우는 일을 실로 경이로운 도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건설은 기원전 280년경 시작되어 약 20년이 걸렸습니다.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했고, 당시 기준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거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는 수억 달러에 해당하는 비용이었죠. 흥미로운 점은 소스트라토스가 자신의 이름을 등대에 새겨 넣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석회석 위에 자신의 이름을 새긴 후 그 위에 프톨레마이오스 왕의 이름을 새긴 석회 회반죽을 발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회반죽이 벗겨지면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한 영리한 계략이었죠. 파트 2 건축의 경위. 등대는 3개의 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아래층은 정사각형 구조물로 견고한 석회암 블록으로 지어졌습니다. 기초 부분은 약 30m 높이였고, 각 변의 길이가 약 60m에 달했습니다. 이 거대한 기초부는 내부에 여러 방을 갖추고 있었는데, 노동자들의 숙소와 물자 저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중간층은 팔각형 형태로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구조였죠. 약 40m 높이로 이 부분은 대리석으로 장식되어 햇빛을 받으면 더욱 빛났다고 합니다. 8개의 면은 팔방 위를 가리키도록 설계되어 항해사들이 방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그리고 맨 위층은 원통형으로 그 꼭대기에는 헬리오스 신의 거대한 동상이 서 있었습니다. 이 태양신의 동상은 등대의 불빛이 신의 축복임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등대의 진정한 마법은 그 내부에 있었습니다. 거대한 반사경 시스템과 렌즈가 불빛을 증폭시켜 밤중에도 50km 밖에서도 보일 수 있게 했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성취였죠. 등대의 불은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거울을 이용해 태양빛을, 밤에는 불을 피워 그 빛을 멀리까지 비추었습니다.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불빛은 약 50km 떨어진 곳에서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등대 내부에는 나선형 경사로가 있어 꼭대기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 경사로는 너무 완만해서 당시에는 말을 타고도 오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등대 꼭대기까지 말을 타고 오르는 모습을. 또한 등대는 단순한 항행 안내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군사적 막로의 역할도 했습니다. 적국의 함대가 접근하면 즉시 도시에 경보를 보낼 수 있었죠. 첨단 통신 체계가 없던 시절, 이런 조기 경보 시스템은 도시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파트 3 역사적 의미. 이 등대는 단순한 항해 안내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 지성의 승리를 상징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있는 학문의 중심지였고, 등대는 그 지식의 빛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지식이 어둠을 밝히는 불빛처럼 무지의 바다를 항해하는 인류를 안내하는 역할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 등대는 무려 1600년 동안 서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 기독교의 탄생과 확산, 이슬람의 등장까지 목격한 증인이었죠. 인류 역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묵묵히 지켜본 거인이었습니다. 등대는 실용적 가치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화폐에도 등대의 모습이 새겨졌고 많은 예술작품과 문학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영단어 파로스페로제는 등대를 의미하는데, 이는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등대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로마 시대에 들어서면서 등대는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많은 로마 황제들이 이 놀라운 건축물을 보기 위해 알렉산드리아를 방문했고, 로마 제국 전역에 이와 유사한 등대들이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등대도 알렉산드리아의 등대만큼 크거나 웅장하지는 않았습니다. 흥미롭게도 알렉산드리아 등대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가장 오래 지속된 건축물이었습니다. 다른 불가사의들이 화재나 전쟁, 자연재해로 비교적 일찍 사라진 반면 파로스의 등대는 수세기 동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파트 4등대의 몰락. 하지만 14세기 여러 차례의 지진으로 이 위대한 건축물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특히 1303년과 1323년의 강력한 지진은 등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바다에 잠긴 채 수백 년을 보냈고, 그 잔해들은 15세기 맘루크 술탄에 의해 카이트베이 요새를 건설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요새는 여전히 파로스 섬에 서 있으며 과거 등대가 있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고대 작가들의 기록과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만 이 거대한 등대의 모습을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1994년부터 이집트의 수중 고고학자들은 알렉산드리아 항구에서 대규모 발굴 작업을 진행했고, 수천 개의 거대한 석재 블록과 동상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등대의 웅장함을 더욱 확실하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최근 고고학자들이 등대의 잔해를 이용해 가상현실로 재구성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대 기술로 고대의 불가사의를 다시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알렉산드리아의 등대는 사라졌어도 그 정신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등대가 그러하듯 지식과 지혜의 빛은 결코 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위대한 문명의 흔적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등대는 비록 물리적으로는 사라졌지만 그 상징적 의미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대의 과학과 기술, 지식의 발전은 모두 고대 인류가 켜놓은 그 빛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도 세계 각국의 해안가에 서 있는 수많은 등대들, 우주 탐사를 안내하는 인공위성들,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정보의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를 안내하는 검색 엔진들까지 모두 알렉산드리아 등대의 정신을 이어받은 현대의 등대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파로스의 등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창의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시대를 넘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지혜와 인내,
그리고 협력이 있다면 이루어낼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책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지식의 빛을 따라가는 여행을 즐기시길 바랍니다.